안녕하십니까, 남강호입니다. 오늘은 엔비디아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자,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달 엔비디아는 크게 5가지 키워드로 정리됩니다. 첫째, 실적 발표와 주가 반응. 둘째, 중국 수출 재개와 15% 수익 쉐어 논란. 셋째, 차세대 루빈 CPX 칩 공개. 넷째, 지포스 나우 RTX 5080급 업그레이드. 마지막으로 람다와의 15억 달러 GPU 리스 계약. 오늘 이 5가지를 기반으로 리스크와 기회를 나눠보고 여러분들이 어떤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까지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엔비디아가 지금 어떤 회사냐. 예전에는 게임용 그래픽카드 회사라는 인식이 좀 강했죠.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은 데이터 센터 AI 칩이 매출의 핵심입니다. 이번 분기 실적만 봐도 데이터 센터 부분이 전체 성장을 압도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게이밍은 여전히 브랜드와 스토리 차원에서 중요하지만 돈을 버는 건 데이터 센터, 즉 AI 가속기가 핵심이라는 거죠. 이제 투자자들이 보는 관점은 데이터 센터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느냐, 병목은 없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럼 2분기 실적부터 한번 볼까요? 매출이 467억 달러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56% 성장을 했고 데이터 센터는 전분기보다 무려 17%나 늘었습니다. 숫자 자체는 시장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근데 주가는 실적 발표 후에 오히려 흔들렸습니다. 왜 이럴까요? 투자자들이 보기에 가이던스 톤이 살짝 보수적이었던 거죠. 그리고 워낙 주가가 앞서 달려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차익 실현이 나왔습니다. 즉 실적은 튼튼한데 주가 체력 조정이 한번 나온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펀더멘털은 여전히 견조하다는 겁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투자자들이 너무 빨리 오른 거 아닌가 하고 속도 조절을 하는 구간이었다는 거죠. 자, 다음은 중국 이슈입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의 AI 칩을 다시 팔 수 있게 하되 조건을 좀 달았죠. 중국 매출의 15%를 정부에 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엔비디아 입장에서 어떻게 될까요? 매출은 다시 들어오지만 마진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걱정거리입니다. 애널리스트의 추정으로는 전체 회사 기준 마진이 약 1% 정도 깎일 수 있다는 얘기가 좀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중국 빅테크들,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트댄스 같은 회사들은 여전히 엔비디아 칩을 쓰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대체재가 부족하거든요. 결국 이건 매출 회복 대 마진 희석이라는 양날의 검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책 발표 나올 때마다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으니까 헤드라인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제품 이야기입니다. 엔비디아가 새로 공개할 루빈 CPX 칩이죠. 이게 뭐냐면 지금보다 훨씬 큰 규모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차세대 AI 칩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100만 토큰 단위의 언어 모델 처리라든지 영상 생성, 코드 생성까지 동시에 할 수 있게 설계가 됐습니다. 비디오 인코딩, 디코딩, 추론을 한 번에 묶어 효율을 극대화한 게 특징입니다. 출시는 2026년 말로 잡혀 있는데 중요한 건 엔비디아가 블랙엘 이후에도 확실한 로드맵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기술적인 신뢰성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주가의 밑바탕을 지탱하는 힘입니다. 자, 다음은 게이밍 쪽 뉴스입니다. 9월 10일 엔비디아가 지포스 나우에 RTX 5080급 업그레이드를 적용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클라우드에서 4K 60프레임, FHD 360 프레임까지 지원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게임이 좋아졌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게이밍과 클라우드 그리고 생성형 AI까지 연결되는 생태계 확장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엔비디아는 게임 회사에서 AI 생태계 플랫폼 회사로 변하고 있는 과정을 소비자에게 직접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람다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람다는 AI 클라우드 업체인데요. 엔비디아가 여기와 15억 달러 규모의 GPU 리스 계약을 좀 맺었습니다. GPU 18,000대를 4년에 걸쳐 재임대하는 구조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지금 전 세계적으로 GPU 수요가 폭발인데 공급은 좀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렇게 파트너와 협업해서 즉시 쓸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한 겁니다. 이건 단순히 GPU 빌려줬다가 아니라 수요를 관리하면서 생태계를 붙잡는 전략이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경쟁사 이야기도 한번 해보죠. 브로드컴, AMD 같은 기업들이 AI 칩 시장에 도전장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엔비디아가 여전히 우위냐? 바로 CUDA 생태계 때문입니다. 자, 그럼 CUDA 쿠다 생태계란 뭘까요? 쿠다는 엔비디아가 만든 병렬 컴퓨팅 플랫폼 겸 프로그래밍 모델입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 쉽게 얘기하면 원래 GPU는 게임 그래픽 연산에 쓰였지만 쿠다를 통해 GPU를 범용 계산에도 활용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즉 CUDA 쿠다는 GPU를 프로그램할 수 있는 도구와 소프트웨어 환경을 결합한 거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단순한 드라이버가 아니라 개발자가 GPU를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 컴파일러, 툴킷이 다 들어있는 종합 생태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애널리스트들도 이런 점을 좀 보고 긍정적으로 좀 평가하고 있습니다. KBS 같은 곳은 여전히 목표가를 230달러를 좀 유지하면서 엔비디아를 톱픽으로 꼽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하드웨어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와 생태계가 장기적인 경쟁력을 만드는 거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을 좀 이어갈 건데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4월 말이죠. 4월 초중순부터 시작한 랠리가 현재까지도 사실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단기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좀 꺾이는 움직임이 좀 나왔고요. 저희 황금선 지표에서도 숏타임, 즉 내려가는 하방 압력들이 지금 살아있는, 올라가는 압력보다 조금 더 높다, 즉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세는 우상향 추세선을 아직까지는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단기 하락 후에 빠르게 회복될 수도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결국에는 단기적으로는 뭐 중국 뉴스가 나올 때마다 좀 변동성이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헤드라인이 나올 때마다 좀 급등락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휩쓸리기보다는 뭐 분할 매수라든지 분할 매도 전략이 좀 유효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는 아직까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숏타임, 즉 내려가는 압력이 조금 더 강한 움직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관망세 유지하시는 게 맞고요. 대신에 이렇게 롱타임이 나왔을 때, 롱 시그널이 나왔을 때 그때 들어가도 늦지가 않은 겁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엔비디아 같은 경우 저희가 4월 24일 날 들어갔습니다. 4월 24일 날 들어가서 이때 매도하고 나왔는데, 자, 단기적으로 38%의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또 들어갑니다. 이때. 그래서 이때 팔고 나와도 단기 15%의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지표를 통해서 매매를 한다면 충분히 큰 수익 가져가실 수가 있는 거고요. 아무리 고점 논란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보고 있는 이 황금손 지표를 어떻게 써야 되냐,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야 되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우선은 제가 지금 쓰고 있는 트레이딩뷰, 이 전 세계 트레이더들의 90% 이상이 지금 트레이딩뷰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국내 주식도 나오고 뭐 미국 주식이라든지 항생, 코인 할 것 없이 모든 차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뷰를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가입하는데 30초도 안 걸리니까요. 그거 하나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쓰는 방법을 이제 아셔야 되니까 제가 영상에서 더보기란 클릭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지표 상단 문의 클릭, 그리고 설문지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부자 되는 지표랑 뭐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종목 상담까지 클릭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전화번호 남겨주신 다음에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한 상태에서 제출까지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특히 뭐 해외 교민분들도 국가번호 포함해서 휴대전화번호 작성을 해주시면 저희가 설치 방법 안내해 드리는데, 자, 문제는 연락을 드리면 연락이 잘 안 됩니다. 해외 교민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메신저 아이디하고 이메일 같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거 완전히 공짜로 드리는 건 아니고요. 왜냐면 제가 제 투자 경력 30년 가까운 투자 경력의 집합체인데 이거를 그냥 드릴 수는 없고, 저도 트레이더 생활을 하다가 지금 유튜브도 경험을 하고 있는데, 저도 제 채널이 10,000명이 넘고 싶고 10만 명이 넘고 싶고 100만 명이 가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 저희 채널 무조건 구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독자 이벤트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쓰시다가 마음에 들면 아시는 지인분들한테 여기 너 한번 지표 한번 써봐 라고 이렇게 권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아셨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면 실적 체력은 정말 튼튼합니다. 엔비디아는. 그리고 정책은 변동성이 좀 크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로드맵은 계속 전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흔들림 속에서도 방향은 여전히 엔비디아 쪽으로 기울어 있다는 점, 이걸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혼자서 이렇게 접근하기 쉽지는 않으시죠. 그러면서 급등 종목들의 수익 찬스들을 놓치시는 경향들이 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실 겁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매매 전략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자, 더보기란에 이렇게 문의 남겨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도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언제든지 문의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엔비디아를 뭐 이런 고점들에 묶이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 역시 문의 남겨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대응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간혹 이렇게 영상만 보시고 대응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요. 문의 남겨주셔서 직접 설명 들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요. 편하게 문의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뉴스, 차트, 모멘텀이 동시에 들어올 때 이걸 잡는 게 실력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문의 남겨주시면 도움 드릴 수 있는 것들 최대한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저는 남강호였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빠르고 정확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